상위권으로 상승하라 상상국어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상상국어 상상쌤입니다. 자, 6학년 친구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친구들 조금 특별한 시간이에요. 연극 단원, 함께 연극을 즐겨요입니다. 연극 단원이라는 게 과연 뭐지? 그러니까요. 자, 사실 그 교과서에서 단원은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연번으로 가는 경우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연극 단원이래요. 어떻게 하자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자, 연극을 감상해보고 또 실제로 연극을 한번 공연해보자. 실제로 한번 연기를 해보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입니다. 연극을 보았거나 또는 연극을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와 같은 경험을 떠올려서 더 잘 진행해 볼 수 있겠죠. 자, 학교에서는 과연 이 단원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사실 선생님도 좀 궁금하긴 한데 기왕에 단원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학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또는 학년을 마무리하는 부분에 한 번쯤 다 같이 연극 공연을 해보는 것, 또 감상을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죠. 또 우리가 연극의 대본인 극본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어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사실은 살펴볼 수 있는 글의 갈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극단원 우리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핵심어부터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핵심어는 우리 친구들 모두 짐작이 가능하죠. 그래요. 오늘의 핵심어는 바로 연극입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극본에 따라 말과 행동으로 이야기를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연극을 보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 알 거예요.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연극에 등장하는 배우의 그렇죠. 연기를 보러 갑니다. 그래서 그 실제 공연하는 연극에 보시면 어떤 한 주인공을요, 한 연기자가 연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연극은 뭐 3개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내내 이제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한 배우가 한 그 배역을 맡는 게 아니라 한 3명, 4명 정도의 배우가 한 배역을 맡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연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한다 라고 하면 그 배우가 등장하는 회차의 공연은 뭐 매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보시면 배우는 그 공연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극본에 따라서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배우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극은 배우가 무대 위에서 극본에 따라서 연기하는 예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연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개념부터 만나볼까요? 연극의 특성을 생각하며 감상하기. 자, 연극의 특성을 생각해라. 연극의 특성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극본이에요, 우리 친구들. 자, 극본은 연극을 하기 위한 대본이죠. 자, 대본. 이 대본인 극본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 보면 해설, 대사, 지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해설, 대사, 지문. 그렇다면 각각의 역할들 알아봐야겠죠? 해설에는 시간과 장소가 나타나고 연극으로 공연할 때에는 이 시간과 장소의 분위기를 무대 배경과 조명, 음악으로 표현합니다. 대사는 연극에서 배우가 말로 표현하고 대사를 보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문에는 인물의 목소리나 행동 따위가 나타나고 배우는 지문을 목소리와 표정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요. 보통 해설은 연극의 시작 부분에 있죠. 때는 언제, 곳은 어디, 나오는 사람 누구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연극으로 실제 공연할 때는 이 시간과 장소의 분위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무대 배경과 조명, 음악으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한정된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극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가장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일출, 해가 뜨는 것을 해를 가져다가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 조명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갑자기 산이었는데 배경이 바다로 가요. 그러면 산에서 연극을 하다가 갑자기 바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공간적 배경은 어떻게 하는가? 무대 배경으로, 그러니까 뭐 걸개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신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되게 우울하고 슬픈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우가 우울하고 슬픈 연기를 하겠죠. 표정이나 몸짓 또는 대사를 통해서 보여줄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지금 너무나 우울하고 힘든 상황이다라는 게 실감나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분위기를 좀 더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말이 막 달려가는 장면이다라고 한다면 그 말 달리는 소리를 효과음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무대 위에서 한정된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제약들이 좀 있다는 것 중요하죠. 자, 대사는 인물의 말입니다. 그죠? 배우가 하는 말인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연극은 대사의 문학이다. 사실 소설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연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물의 연기를 통해서 모든 것, 특히 주제의식까지 다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특히 주제의식 부분에서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해서 보면 대사를 보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죠. 사건의 흐름 또한 대사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대사를 얼마나 훌륭하게 전달하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대사를 전달하는 것. 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진짜 연기는 대사뿐만이 아니라 표정이나 몸짓입니다. 아무리 대사를 또박또박 읽어도 로봇처럼 딱딱하게 읽어버리면 느낌이 살지 않아요.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극을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아, 연기를 참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지문. 지문에는 인물의 목소리나 행동 따위가 나타난다고 했죠. 보통 가로 안에 넣어서 대사 앞에 또는 대사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연기하는 배우의 입장에서는 대사뿐만이 아니라 이 지문에서 제시하는 목소리나 행동을 잘 파악하고 아, 이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목소리, 이와 같은 표정으로 실감나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연극은 이야기를 전달해요. 연극에서 전달되는 이야기는 시작, 그리고 중간, 그리고 끝에 구조를 갖추고 극적 상황과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담아냅니다. 대본을 얼마나 잘 써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연극을 구성하는 3요소, 배우, 극본, 관객이에요. 이렇게 극본의 역할 매우 중요하다는 것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입니다.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 알맞게 표현하기. 그러니까 결국 인물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맞게 목소리로 또 표정과 동작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데요. 그러려면 일단 그렇죠. 인물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목소리나 표정, 동작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알맞은 목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호흡과 발성을 조절해야 돼요. 호흡도 어느 부분에서 숨을 쉬고 이어서 갈 건지 그리고 목소리의 크기, 발성인데 조절해야 돼요. 항상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항상 작은 소리로 얘기하면 역시 또 감정이라든가 분위기가 잘 전달되지 않겠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화가 났다거나 할 때는 목소리가 좀 커집니다. 근데 뭔가 좀 우울하다거나 기분이 안 좋다거나 하면 목소리의 톤도 낮아지고 좀 속도도 느려지고 목소리 크기도 작아지죠. 이렇게 호흡과 발성을 조절하고요. 입을 크게 벌려 발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우리 대사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라고 하는 사건의 흐름과 함께 주제도 전달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정확한 발음이 매우 중요한데 더욱더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입을 크게 벌려서 발음하는 것이 좋고요. 자연스럽게 큰 목소리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자, 목소리뿐만이 아닙니다. 표정과 동작도 매우 중요한데요. 표정을 크고 다소 과장되게 짓는 연습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연극 무대 위에서 지금 배우가 직접 연기를 합니다. 관객은 관객석에 앉아 있는데 물론 맨 앞줄에 있는 관객은 뒷줄에 있는 관객보다는 배우의 얼굴이나 이런 모습이 좀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표정이 잘 보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텔레비전 화면 또는 영화 스크린의 화면을 통해서 가까이 잡는 표정을 보는 것보다는 멀어요. 특히나 관객석에서 저 뒤에 앉아있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정말 배우의 표정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통해서 감정이나 분위기를 전달해야 하는데, 그쵸?
그래서 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즐거울 때는 와, 정말 즐거워! 이렇게 좀 과장되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보는 이에게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크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잘 드러나게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너무 부자연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러운 가운데 크게 표현하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연극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처음부터 연극 뭐 그냥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극본을 연극으로 공연하는 차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본을 연극으로 표현할 때는 일단 배역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할 일이기도 하죠. 자, 배역을 정할 때는 연극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수를 고려해서 배역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배역이 7명인데 우리 모둠원 수가 5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떡하나? 그 배역의 비중을 따져서 그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인 2역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기왕이면 그 인물, 그러니까 캐릭터와 좀 어울리게 배역을 설정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우리 모둠원의 친구가 누가 봐도 아주 착하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인물에게 굳이 세고, 막 강하고, 아주 성격이 강한, 정말 센 그런 캐릭터를 맡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배역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극본을 읽습니다. 그쵸? 극본을 일단 숙지하는 것 모든 연기의 기본이겠죠? 극본을 여러 번 반복해 읽으면서 표정이나 몸짓, 대사를 실감나게 연습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대 의상, 그리고 소품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무대 부분에서 특히나 이 무대에 필요한 내용들 미리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연극 공연에 필요한 것을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음악이라든가 효과음이라든가 분장, 그리고 조명도 꼭 미리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함께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요. 공연 전에 대사와 몸짓 따위를 연습하고 점검을 하는 거죠. 이 연습을 혼자 하지 말고 꼭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대 위에는 나 혼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같이 올라갈 때가 있죠. 그리고 대사도 주고받는 역할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내 대사만 알고 있어서 되지 않아요. 다른 친구의 대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친구의 대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대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혼자 연습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연습을, 대사도 주고 받아보고, 이때 어떤 동작, 몸 동작이 필요하다면 그 몸 동작에 합을 맞춰보는 것도 중요하고, 무대에 처음에 올라서 끝까지 무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등장, 퇴장을 반복하게 되죠. 그러면 등장할 땐 어느 쪽에서 등장하고 퇴장은 또 어디로 나갈 건가 하는 것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대에서 마지막으로 공연을 해보시면 되겠죠. 인물의 성격을 살려서 실감나게 연극 공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개념 살펴볼게요. 연극을 공연할 무대 준비하기. 극본을 공연하기 위해 장별로 연기하는 모둠과 무대를 준비하는 모둠을 정해봅니다. 모둠별로 배역을 정하여 연습해봅니다. 모둠별로 어떤 제작진 역할을 맡을지 정해봅니다. 같은 제작진 역할을 맡은 친구들끼리 모여 무대를 준비해봅니다. 연기 연습을 할 때는 무대의 특성에 맞게 해봐야 합니다. 무대에 등장하고 퇴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꼭 미리 연습을 해보시고요. 표정이나 동작이 관객들에게 잘 보이도록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제작진 역할을 맡을지도 정해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로 교과서 안에서 살펴보는 것은 주로 배우죠. 그래서 어떻게 연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인물의 감정은 어떠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집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연극을 공연한다고 한다면 일단 감독, 연출부터 시작해서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 또 음악을 준비하는 사람, 또 이 음악을 준비를 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음악을 잘 틀어줘야겠죠. 이런 역할을 맡은, 소품을 맡은, 조명을 맡은 이런 역할들이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연극을 할 때는. 그래서 이런 제작진 역할도 정하고, 또 같은 역할을 맡은 친구들끼리는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해서 의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정해볼 수 있겠죠. 자,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 역할 하나 딱 맡은 배우가
세상 쉬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안에 보면 샬럿의 거미줄이라는 극본이 나옵니다. 샬럿이 거미줄에 글씨를 써서 이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 윌버를 구하는 내용이죠. 전체 줄거리를 보면 펀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아버지가 죽이려던 새끼 돼지를 구해서 윌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조그만 삼촌의 농장에 보내요. 근데 샬럿은 잡아먹힐까봐 걱정하는 윌버를 돕기 위해 거미줄에 굉장한 돼지라는 글자를 새기죠. 다음 부분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윌버는 헛간을 탈출했어요. 근데 다시 잡혀왔고 동물들은 이 윌버를 살리기 위해 고민하는 내용이 교과서에 나옵니다. 샬럿은 윌버를 위해서 멋진 돼지라는 글자를 새기고 그 글자 덕분에 윌버는 유명해지게 돼요. 잡아먹힐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연극 무대에 올린다고 한다면 어떤 표정이나 어떤 동작이나 이 부분에서 뭐가 어울릴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우선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각각의 상황에서 인물이 어떤 마음이 들까? 그 마음에 어울리게 표정, 몸짓, 또 목소리를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물이 지금 어떤 성격인가라는 걸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 연극단원 함께 살펴봤는데요. 연극을 보거나 또는 연기를 해본 경험을 꼭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극을 공연한다고 했을 때 어떤 배역을 맡을 것이냐와 함께 제작진 역할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미있게 연극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올게요.